반갑습니다. 지금 화학결합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이에요. 자, 오케이. 선생님이 일단은 이온결합, 좀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늘 숙제가 좀 있겠다, 오늘은. 단원이 좀 상담을 다 끝낼 거라서. 자, 이제 공유결합하고, 잠깐만. 어디 갔노, 공유결합? 어디가? 이온결합. 페이지 수로는 몰라. 있구나. 자, 118쪽 얘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지금 106지는 아니고. 안 했는데? 일단 하고 이거 추천 정리합시다. 쌤이 지금 책 순서대로 안 하고 있어. 자, 일단 화학결합을 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로는 자, 우리 공유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공유결합은 너무 많이 했죠. 그렇지?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고 자,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공유결합은 이거죠. 자, 옥티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비금속끼리 전자를 공유하는 거를 공유결합이라고 부르지. 뭐 제일 많이 드는 얘가 HF 얘를 제일 많이 들잖아. 그래서 수소는 최외가 전자가 하나고 플로리는 최외가 전자가 7개인데 7개의 전자를 그릴 때 네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렇게 점을 찍으시면 이게 루이스의 전자 점식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도 전자가 지금 하나 부족하고 얘도 하나 부족하니까 야, 너 전자 내놔봐, 나도 내놓을게. 이어로 공유결합입니다. 해놓고는 원래 네가 갖고 있던 거는 갖고 있으렴. 그러면 얘는 얘대로 만족하는 상황, 이렇게 만족하는 상황 만드는 게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공유결합을 한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선으로, 직선으로 표시하게 되면 공유결합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이 공유결합을 막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나오는데 이제 교과서에 빠졌는데 공명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공명구조는 어쨌건 교과서는 안 나와 지금은. 안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자연스럽게 쓱 섞어 나올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디테일하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수능에서 지금 안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일단은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공유결합이 무조건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산소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으로, 질소 같은 경우는 삼중결합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맞니? 할 수 있지? 그래놓고는 자, 공유 전자쌍하고 비공유 전자쌍은 뭐 개수를 세는 거야.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자 한번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 자, 우리가 CH4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뭐 워낙 유명한 애니까 얘를 그림을 그릴 때 연습을 탄소하고 수소 4개 이렇게 자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 탄소의 최외가 전자수 하나 둘 셋 넷 그려두고 그럼 수소가 어쨌건 하나씩 있는 거니까 얘는 탄소에 수소가 이렇게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의 구조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누구냐면 HCN이라든지 그쵸? 지금 많이 다뤄지는 물질이야. 그 다음에 뭐 HCHO라든지 그 다음에 CH3COOH 이런 애들이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죠? 근데 해봐서 아마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탄소는 자 질소랑 삼중결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이렇게 공유결합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는 어쨌건 탄소 중심으로 산소랑 이중결합하고 수소는 이렇게 단일결합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너네 이거 할 줄 알아 몰라? 할 줄 알죠? 그 다음에 얘는 좀 복잡하죠? 근데 얘는 탄소가 탄소를 먼저 연결을 시켜놓고 나머지 수소,
세 개 연결해 놓으면 CH3 됐고, 그다음 나머지 탄소에 산소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이게 공유결합의 자,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시는 거야. 진짜 어려운 거 없어. 그럼 이제 물어보는 것들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얘는 단일결합이고 얘는 이중결합이고 삼중결합입니다. 그러면 단일결합이 뭐예요? 근데 저희 CH3COH에서요. 왜냐면 이중결합하고 뭐를 하나 더 이러고 다시 뭐로? 그 산소 이중결합 하나인데 왜 또 해요? 산소 이중결합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COOH잖아. 네. 산소는 어쨌건 이중결합 된 거고, 얘는 두 개 쓴 거고. 그럼 산소가 3개 되지 않아요? 산소가 세 개 된다고 어디가? 어디? 저기요. 그럼 야 비공유 한번 그려봐. 얘는 비공유 문제 없고, 얘도 문제 없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꼭 연습을 좀 해봐라. 다시 한번.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이제 나오게 되면 당연히 삼중결합이 힘이 제일 셀 거야. 힘이 제일 센 만큼 거리가 제일 가까울 건데, 예전에 논술 문제에 나왔던 게 하나 있어. 잘 보세요. 자, 질소에는 일반적인 공유결합 중에서 가장 센 삼중결합이야. 오케이? 그런데 얘는 끄는 점이 몇 도냐면 마이너스 196도씨예요. 다시 얘는 삼중결합이라서 굉장히 강한 놈입니다. 근데 끓는 점은 마이너스 196도야. 그럼 끓는 점이 굉장히 낮다는 거거든. 이거를 논술 어떤 서울이었나? 고대였나? 그래서 교수가 물어본 거야. 쓰는 것 아니었던 것 같아. 교수가 이거 왜 그렇지라고 물어봤던 걸 기억합니다. 학생이 나서 물어보더라고. 자, 입니다. 질소는 삼중결합에서 굉장히 안정합니다. 안정한데 왜 끓는 점은 이렇게 낮지? 다른 게 더 나아서. 개새끼야. 뭐 낮아? 다른 게 뭐냐 설명해야지. 연우! 예? 선생님 문제는 이해됐어? 뭐가요? 자, N2는 삼중결합이라서 굉장히 안정한 애야. 네. 안정하다는 얘기는 잘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야. 그럼 되게 쉽게 끓는다는 얘기잖아. 현석아, 왜 그럴까? 공유결합이었어요. 자, 이씨. 주위에 그게 없어서요. 아유, 이씨. 뭐가 없어, 얘. 쌍둥이로 하면 남아있는 전혀 와메, 야, 얘네 남은 데 있어. 왜 그래? 특성이에요. 특성이라고? 네. 하늘이시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한글의 참 위대함인데 똑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가 있어. 잘 보세요. N2는 안정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끄는 점이 낮은 이유는 얘네 분자가 라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끄는 점은 화학결합하고는 관련이 일단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요? 끓는 점은 분자 사이에 인력 가지고 신경을 쓰는 거야. 그러면 N2랑 N2가 이렇게 만약에 끓는 점이 분자 간 인력이 세면 당연히 끓는 점은 높았겠지. 근데 얘는 굉장히 안정한 애들 축에 속하는 거라서 분자 간의 인력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끓는 점이 굉장히 낮다는 거. 선생님 편이 이해됐어? 지금 그러면 N. NaCl은 아, 끌어당긴 힘이 세서라기보다는 얘들끼리 하는 힘이 세서 그런 거죠. 그렇지. 근데 걔네는 NaCl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다 있잖아. 근데 걔네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다시 한번. 자, 봐봐. 화학결합력이 세다 그래가지고 끓는 점이 높다 이런 표현 잘못된 거라고. 알겠니? 끓는 점은 분자 간의 인력으로 따지는 거지. 얘가 왜 하면 안 돼? 알았냐? 되게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 답한 친구 별로 못 봤다니까. 별로 못 봤어. 아무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유결합이 뭔지를 알아요. 그럼 공유결합의 이제 성질을 배워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냐면 공유결합 물질은 간다. H2나 HF를 잠깐만 비교하면
HF는 좀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H2O는 끓는 점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N2나 O2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좀 낮은 편이다. 아까 내가 이온 결합은 그냥 NaCl 소금 생각하세요라고 해가지고요 성질 그대로 다 따라가면 되는데 공유 결합은 아니란 말이야. 선생님 말 의미 이해되냐 지금? 이래 얘네는 물에 잘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거 있고 끓는 점이 높은 애도 있고 낮은 애도 있고 전기가 안 통하는 애 있고 통하는 애 있고 이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걸 내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야. 알겠냐? 그거를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를 잠깐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 하시면 뭐 H2, O2, N2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뭐 HCl 그 다음에 뭐 CH3, COH 이런 것들 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 내가 왼쪽에 쓰는 애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분자로 존재하는 공유결합 물질을 해서 분자 결정이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부른다고? 분자 결정.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특이한 애가 있어. 걔가 대표가 누구냐면 탄소 동소체. 탄소로 된 동소체가 있습니다. 승민아, 탄소 동소체 뭐 있었어? 아몬드가 죽으면 뭐라 부르냐? 다이아몬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너 왜 지금 반응해? 자,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은 이렇게 3차원 구조로 탄소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된 애가 있어. 그래서 탄소 동소체 중에서 배우는 게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 다음에 까만 여자 뭐야? 그래핀. 흑연. 까만 여자 흑연. 약간 욕 같네. 흑연. 그쵸? 까만 여자 흑연. 자, 흑연이 있는데 얘네들은 탄소들이 이렇게 한 층으로 이렇게 자 존재를 한. 잘 보세요. 내가 위에 쓴 게 얘가 다이아몬드고 밑에 게 흑연인데 특이한 건 뭐냐면 탄소 동소체들은 한다.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형태다 보니까 얘네는 분자라고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아니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라면서요? 아니야. 이제 다시 해드릴게요. 공유결합 물질은 다 분자가 아니야. 그래서 분자 결정만 분자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자 결정 혹은 공유 결정이라고 불러. 그래서 자 한번 흑연은 탄소 주위에 공유결합을 3개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 하나 남는 게 있어서 얘는 전류가 흘러. 얘는 전류 흐릅니다. 근데 또 얘네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알겠어? 일반적인 물질 얘들 다 전류 흐르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 의미가 뭐냐면 공유결합 하는 거 니네가 만약 처음 배우는 애들이었으면 다 연습해야 돼. 하나하나 다 그려보고 다 해봐야 되는데 그 정도 실력은 아니란 말이야. 내가 꽤 지금 레벨로가 있어. 그러니까 좀 넘고 요건 좀 기억을 좀 할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공유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습니다. 그런데 높은 애도 있어. 특히 공유 결정하는 애들은 녹는 점 끓는 점이 겁나 높아. 다이아몬드 몇 도에 녹아? 한 38도. 뭐라고? 다이아몬드는 그 타지 않아요? 그래 거의 녹는 점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야. 한 3000도 이상 될 거예요. 불빛을 태운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냐 가열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배우는 결합 중에서 무조건 공유결합이 녹는점이 낮다 높다 하시면 안 돼. 좀 구분하셔야 돼. 어떻게? 분자로 존재하는 분자 결정 애들은 일반적으로 녹는점 끓는점이 낮습니다. 물론 높은 애도 있어. 그래서 공유결합은 성질 찾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헷갈립니다. 또 공유 결정이라고 하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배우는 화학결합 물질 중에서 가장 녹는 점이 높아요. 알았냐? 내 말 이해되니? 오케이. 자 물어보자 그러면. 자 간다. 공유결합 애들은 고체일 때 전기 안 흐른다. OX. X. 그런 애도 있어. 그런 애 있습니다. 다음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일 때 전기 안 통한다. X. 이거 쉬운데 있긴 있어. 그러면 보세요. 분자 결정 애들 중에서 액체일 때 전기 흐르는 애 있다. OX. 오. X. 없어. 분자 결정의 애들은 액체일 때 전기 통하는 애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분자 결정 애들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흐르는 애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아 없어요. 없어? 네. 없어요. 지금 말 이해되냐 지금? 내가 좀 빠르게 했나? 다시 분자 결정 애들은 고체일 때나 액체일 때 전기 흐르는 애 없습니다. 그런데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흐르는 애 있어. 어? 왜요? HCl 수용액에서 수소이온, 염화이온 존재하거든요. 산성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는 결론 얘기할게. 수용액에서 전기 흐를 수 있어요. 알았냐?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얘기가 하기가 너무 힘들어. 다시 한번 더 할게. 공유결합 물질은 자 물에 잘 녹는 애 있고 안 녹는 애 있고 전기 통하는 애 있고 안 통하는 애 있고 녹는 점에도 높은 애 있고 낮은 애 있고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질문.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지금 세 번째까지 같이 할게. 세 번째. 자, 우리 금속 결합.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화학결합 지금 3개 지금 거의 다 배웠어. 또 다시 문제 풀어볼 거고. 야, 금속 결합 물질 중에서 선생님이 철판을 이렇게 갖고 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철 원자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자, 모습일 건데. 자, 하나. 철은 원래 이온되면 2 플러스 이온되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다는 뜻이야? 2개가 이렇게 있다는 뜻이지? 다시 한번. 철 원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를 2개. 철 원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를 2개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금속 결합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겁나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르냐? 자유전자라고 부른단 말이야. 왜 자유전자냐면 얘들이 막 이주위에 움직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얘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 그러면 거기 빈 공간 생기면 얘가 치우기도 하고 얘가 치우기도 하고 넘어오기도 하고 얘가 오기도 하고 얘가 넘어오기도 하고 전자들이 여기 사이에서 엄청나게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다잉 금속 결합은 왜 디테일하게 안 배우냐면 모든 성질이 다 자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일반적인 금속은 백색을 띱니다. 왜요?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금속은 전기 잘 흘려요. 왜요?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열 전도율 좋아요?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힘을 주면 깨집니까? 아니요. 얘는 휠 수 있어요. 왜요? 자유전자 때문에. 그래서 금속 결합은 다 자유전자 때문입니다. 라고 넘어가기 때문에 별로 나올 게 없어. 대신 요거 하나는 기억하자. 뭐 할 거냐면 얘네들 힘줘서 계속 두드리면 얇게 펼 수 있대. 판때기 만들 수 있거든요. 판때기 만드는 걸 좀 어려운 말로 펴짐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펴짐성. 그 다음에 실처럼 만들 수 있어. 철사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뽑힘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저렇게 봐요. 어? 진짜 저렇게 봐요.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펴짐성, 뽑힘성이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불렀냐면 전성과 연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책에서는 펴짐성을 전성이라고 부르고 뽑힘성을 연성이라고 불러. 알았어? 그래서 전성하고 연성 정도까지는 좀 알고 있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운 화학결합이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3개를 다 배웠거든요. 그 3개 중에서 일반적으로 녹는 점,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결합은 누굴까? 금속결합. 금속결합? 이온결. 이온결합? 수민이 너와 왜 대답을 하네? 이온결합. 자, 배우는 거에서 녹는 점,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건 누구냐면 공유결합 중에서 공유결정 애들이에요. 얘들이 녹는 점이 제일 높다. 고분자 이온도. 어? 고분자 이온. 고분자 이온?
분자량까지 복잡한지 애매하니까 전체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공유 결정 애들이 농적 조점이 제일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가 힘이 제일 세.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자 공유 결정 애들이 파워가 제일 셉니다. 그 다음이 이온 결합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온 결합을 이온 결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굴까? 그 다음이 금속 결정 혹은 금속 결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자 결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런 내용들은 니네가 사실은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번 배운 애들한테는 이런 내용을 잘 얘기해주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문제 풀다 보면 느낄 거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얘는 고칠 때 전기 안 통하고 액체 전기 안 통하는데 녹는 끓는 점이 막 엄청 높고 막 이런 데 있어. 그럴 때는 공유 결정 여기 찾아서 좀 해결을 좀 하셔야 돼요. 알았냐? 자, 화학 결합 어려운 거 없지? 질문. 자, 정리해 주세요. 잠깐 몇 개 풀어보자 문제.